반갑습니다. 전남대치 중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김대중 평화사상과 이제 한반도 통일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 48년도 제1공화국 정부가 들어서서 24년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이 배출됐습니다. 이러한 12명의 대통령 가운데 경제와 그리고 통일과 관련해서 그 대통령 그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을 구축한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IMF 때 이전부터 이미 70년대부터 대중경제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70년도에 박정희 후보와 대선 때 한반도 평화 안보 보장론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정치 일정을 꾸려나갔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이제 90년 중반부터 보면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가 흔히 이분들을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보수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러한 진보 정권이 있느냐 들어왔느냐 또는 보수 정권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제 발표문에 써있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확연히 틀려집니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은 될 수 있으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어떤 평화적인 토대를 만들려고 노력한 반면 보수 정권의 어떤 그 대통령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그 이전 대통령들이 해왔던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이전에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구축해놨던 한반도 남북관계의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 부정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냉전 시대를 현재 회귀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국민들 또한 아주 그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불안한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 이제 9.19 그 군사 합의 중지 발표 그리고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이에 맞서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어물풍선 보내고 또 한국 정부 북한에 대한 대북 확성기 개시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의 현재 어떤 그 연락 채널도 가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남북 간 어떤 채널 단절이라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제가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특히 이제 우리 혼합 지역에서 김대중 대통령 하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플라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어느 정도 알고 있나? 그가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진짜 평화를 추구한 사람인가? 이게 가식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김대중 대통령은 인동충, 그러죠? 또는 행동하는 양식. 그리고 우리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이분의 정치 역정을 보시면요, 6번은 낙선. 물론 6번 낙선하고 6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또 5번은 죽을 고비.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그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관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언제 그런 것인가?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다가 무슨 그 트럭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그 이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10년은 망명, 6년은 감옥 생활. 이런 어떤 그 험난한 정치 역정을 거치면서도 그분은 끝까지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나라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통령. 물론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1등은 노무현, 2등은 박정희, 3등은 김대중.
꼴등이 누구냐? 노태우. 전당이 같은 못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그래서 이제 그런 평가가 매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벨 평화상, 물론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면 그 스웨덴에 있는 노벨 평화상이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평화상을 받을 만하다라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는 것이지 무슨 뭐 돈을 쓴다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 그 목포에 가시면요, 이제 목포 하면은 유달산 구경할 것도 구경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요, 사막도에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3층짜리 건물인데 저도 이제 제 눈으로 거기를 가가지고 이 논문을 쓰면서 마치 우연히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봤는데 거기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시에 썼던 그 책상, 의자, 양복, 구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노벨 평화상 상장하고 메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기념관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일정을 쭉 이렇게 그 사진과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이 논문을 쓰면서 우리가 현재도 그 어떤 박정희 대통령하고 유사하게 김대중 대통령만큼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교차하는 대통령이 없어요. 정치인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화투쟁이 97년도 외환위기 극복, 그게 우리가 3년 2개월 만에 극복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외환위기 그 IMF도 놀랬습니다. 어떻게 220억 달러 빚을 갖다가 3년 2개월 만에 갚을 수가 있냐. 물론 이제 그러한 그 갚았던 그 배경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희생, 작은 정부 지향, 뭐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있겠죠. 남북 정상회담, 또 교류 활성화, 또 이분이 또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성 가족부를 신설한 문제예요. 여성 가족부. 지금 윤석열이 없애려고 난리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못 없애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의약분은, 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자들 지방자치권,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 보면은요, 제 시간 25분까지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갱이라는 색깔로 연공조작을 통한 사회주의자.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대 12월 19일 날 대통령이 당선되니까요, 일부 보수 세력은 이거 뒤져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거 북한하고 저것이 가갖고 또 짝짝꿍 해가지고 이 나라 또 넘기는 거 아니냐?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한 민주주의자,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리고 급진적 투쟁가, 거짓말, 5.18, 내란 홍보 수계. 이런 부정적 평가가 지금도 영남 쪽에서는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도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그거 평생 우려먹고 산다고 또 진짜 죽었어. 북한군이 내려왔는데 저것들이 북한과 같이 짝짝꿍 해서 먹은 거 아니야. 그런 평가들이 지금도 일부 보수 세력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발표문에 김대중 선생님의 어록과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그가 진짜 추구했던 평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실천했는가, 또 김대중 대통령과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바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평화사상을 어떤 실천 측면과 관련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은요, 우선 그 살아생전에요, 본인이 야당 생활할 때도 북한을 조선노동당 규약과 관련해서 사회주의화, 남조선을 사회주의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 조항을 삭제를 해라. 그게 어떻게 남북한 간의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일본에서 박정희 어떤 반유신과 투쟁할 때도요, 김대중 DJ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자유를 얻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통일과 민주 어떤 논쟁에서 민주가 선민주 후통일이냐 아니면은 선통일 후민주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평생을 선민주,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은 통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라고 해서 남북과의 직접적인 문제이지만 그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동북아 평화, 아시아 평화와 또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한반도 어떤 평화가 진행이 되고 하나의 어떤 국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확대시켜서 아시아 전체의 어떤 그 평화 공동체까지도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김대중 선생님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이분이 박정희 정권 때 긴급조치 9호로 위반돼서 이제 교도소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친구, 친척, 동료들한테 이제 이분이 조그마한 우편 엽서에다가 글자를 엄청 어디고 아주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적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많은 분량을, 많은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우편 엽서 한 장으로 이렇게 제한이 돼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어떤 그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또는 동료 정치인들에게 보냈던 그 옥중서신을 보면요, 거기에서 그 행동하는 양심과 관련해서 평화와 왜 우리를 평화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는 거고 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가, 그러한 옥중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신군부하고도 투쟁을 할 때도 반드시 비폭력, 평화주의, 간디라든지 또는 미국 킴 목사가 실천했던 비폭력 저항주의를 갖다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김 DJ가 일반 사람과 물론 다르다. 물론 이제 대통령 얘기가 다르겠지만요. DJ가 박정희 정권 때 얼마나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서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지원을 해요.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건다고 해서 욕 하지도 않아요. 지원을 합니다. 또 본인을 갖다가 사형까지 선고했던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가 97년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요, 김영삼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본인은 핍박받았지만은 내가 보복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평화를 현실 정치에서 내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표본을 보여주었던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운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미 이제 71년도 야당 대통령 후보 때 4대국 안전보장론을 주장했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 2000년 넘어서 2000년 초반에 북한에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 일본, 북한 육자회담, 이런 육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선생이 이제 3단계 통일 방안 또는 이제 90년대 91년 4월에는 공화국 연방제 통일 방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완성 단계가 94년도에 이르러요. 아시아 태평양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1년 동안 통일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들을 모아놓고요,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김대중의 3단계 통일을, 이게 이제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근데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뭐냐? 6.15 남북 정상회담이죠. 남문 연합제, 북한은 낮은 단계 연방제, 이러한 통일 지향점을 하나의 한반도 통일 모델로 추구하자라고 북한은 김정일과 남한은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포격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햇볕 정책을 그럼 왜 대북 포용 정책으로 이름을 바꿨냐? 북한이 싫어합니다. 왜? 햇볕을 갖고 너희들이 우리를 흡수통해 하려고? 그래서 대북 포용 정책입니다. 대북 포용 정책의 핵심은 뭐냐? 북한에 냉전이라는 찬바람을 갖다가 불어넣지 말아라 이거예요. 스스로 이들이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북한도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북 포용 정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은 2000년 6월 14일 날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행기 타고 평양 순환공항을 가졌습니다. 그때까지 하더라도 김정일이 순환공항에 나온다라는 정보가 일체 없어요. 나오고 안 나오고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나오셨어요. 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 이제 어쨌든 6.15 남북 정상회담에서 5개 사항을 해요. 그 5개 사항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자주적 통일, 한반도 문제는 북과 남이 자주적으로 하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북한이 연방제, 남한은 연합제, 공통성이 있다. 이걸 적자적으로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이끌어 가보자.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이산가족 상봉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하면서 6차례 했어요.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 2000년 이후에요 93명을 북한으로 보내줬습니다. 이분은 진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북경협 교류 활성화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금강산 가는 거. 저는 금강산은 못 가봤습니다. 왜? 이게 계속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때나 시간 있으면 가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2008년도 박광자가 죽는 판에 이명박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평생 이제 죽어도 못 가봤습니다. 사항은 이제 남북교류 교역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시 야를 하자라고 했는데요. 이제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 표기를 했지만 제가 4가지 정도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합제와 남방제, 연합제와 연방제. 이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연방제에 좀 가깝지 않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너무 5개 항, 또 제 마지막 정식 5개 항에는 안 들어갔지만은 김정일과 남한을 방문한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선언정돼요. 그 다음에 북한은 인권 문제, 또 북한에 있는 국군 포로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거론을 했으면은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 정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재원을 의선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보수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북한 퍼즐이 아니냐. 북한 퍼즐하고 결국은 그게 남한을 공격목표로 삼는 타켓으로 삼는 핵무기 개발 펀드를 준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비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거의 한 2분 남았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날 85년을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후회한 것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87년 YS와 단일화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노태우가 당선이 됐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진짜 이 문제를 본인이 후회를 해요. 내가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진실성을 어디서 알고 있는가? MBC가요, 올해 초에 강주 MBC가 DJ 사후 100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대문구에서 4선을 지냈던 우상 의원, 22대 총선에 불출마했습니다. 이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본인이 1988년도 2월 달에 신민당하고 평화민주당하고 야권 통합을 추진했대요. 그런데 양쪽에 다 가보니까 DJ는 내가 적극적으로 통합에 응하겠다. YS는 그래 나도 응할게 했는데 막상 1차 회담 장소에 어떻게 나타나냐. DJ 같은 경우는 권노갑을 보내요. 오른팔. YS는 누구? DJ가 아니 YS가 데리고 있던 5명의 비서 중에서 제일 막내인 이성은이라고
21대 때 서너 명에서 국회의원에 있던 친구를 보내요.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1차 회담은 취소되고 2차 회담 때 DJ는 역시 건너가 보내고 YS가 누구를 보내냐? 최용우를 보냅니다. 이렇게 보면 DJ가 야권 통합에 대해서 본인이 양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DJ가 평생을 하면서 두 번째 후회를 했던 것은 노태우할 때 선거자금 20억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은 절대 받지 말아야 할 돈을 선거자금이 필요해서 내가 받았다. 그래서 본인의 정치 인생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또 대중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은 일이라고 소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완전한 인간은 없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계시지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만큼 과연 훌륭한 대통령이 있는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훌륭합니다. 문재인도 다른데로 훌륭하겠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이 나라의 어떤 평화와 그리고 통일 운동에 대해서 헌신한 그리고 그 스스로 통일과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 한반도 통일 모델을 만들어낸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